오늘 수익률은 어떨라나? 이게 뭐야?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말을 했죠.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네, 알죠. 그치만 마음 편히 먹고 기다리는 게 쉽냐고요. 좀 가자. 그런데요,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주식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 수익은 얼마나 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세상에나 세계 첫 주식회사의 수익률 무려 400%였더라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주식의 역사 속으로 이게 뭐니? 시작합니다. 15세기 초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약 3세기 동안 유럽의 배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항로를 개척하고 탐험과 무역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대항해 시대죠. 그 과정에서 향신료가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럽인들은 육식을 주로 했기에 후추같이 냄새를 없애줄 게 필요했거든요. 무역에는 네덜란드도 열심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청어잡이를 통해 조선업이 발달했는데 빠르고 기동력 좋고 적은 인원으로 항해가 가능해서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평가였습니다. 1595년 희망봉을 돌아 아시아의 향신료 무역에 뛰어들었는데요. 아시아 진출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유럽 내부나 대서양 무역에 비해 적어도 2배 이상의 초기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나가더라도 바다에서 길을 잃거나 태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질 수도 있었고 해적을 만날 가능성도 있어서 아시아로 떠난 배 중 반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오더라도 2년 이상 걸렸죠. 하지만 거기서 물건만 사오면 아주 비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 한 대가 아닌 여러 대를 운용하기로 합니다. 여럿 중 하나만 잘 들어와도 나머지 손해를 메꾸고도 남으니까요. 대신 그만큼 돈은 더 필요하겠죠?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하고 여기저기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가는 무역회사 이름이 왜 동인도냐고요? 당시엔 인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인도의 동쪽에 있어서 동인도라고 한 거죠. 처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투자자는 무려 1143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이권리 증서를 적었죠. 마지막 투자자는 그곳에서 일하는 하녀 네일트언 코르넬리스였는데요. 200일 일당인 100길더, 현재 가치로는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650만 길더,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0억 원이 넘는 자본금을 모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됩니다. 암스테르담 국립기록보존소에 주주명부가 남아있는데요. 하녀, 기능공, 상인, 귀족 등 신분이 다양합니다. 그때도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한몫을 했었네요. 성과와 손실을 지분에 따라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투자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지분만큼 유한 책임제였어요. 괜찮죠? 이 회사는 정부에서도 팍팍 밀어줬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무역대상국과 조약도 알아서 할 수 있었고요. 무역소를 세우는 건 물론이고 필요하면 전쟁까지도 허용을 했습니다. 국가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40척의 군함, 10,000명 규모의 군대를 거느린 거대한 조직이 됐습니다.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동인도 회사는 향신료, 면직물, 커피, 담배 등을 유럽에 독점 공급할 만큼 힘을 키웠고 1669년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네덜란드도 세계 제1의 무역 국가가 됐죠. 17세기 초 모든 길은 네덜란드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요. 잘 나가는 동인도 회사는 투자자 보상도 화끈했습니다. 1606년 배당금 75%, 1602년부터 1669년까지 동인도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은 20% 이상을 유지했고 50%가 넘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주식 갖고 싶다는 생각 너무 많이 드시죠? 이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 유통 체계를 만들어내죠. 1609년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는 그렇게 암스테르담에 설립이 됩니다. 사실 거래소가 따로 없을 때도 주식 거래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회계 책임자의 관할 하에란 규정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암스테르담 동인도 회사 건물로 가야 했어요. 회사가 생긴 1년 후인 1603년 4월 3일 한 투자자가 3,000길더를 6% 웃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 최초의 거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지분이 주라는 단위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최초의 가격을 100으로 설정한 지수가 활용됐습니다. 대략 106의 지수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6%의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거래를 할 때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동인도 회사를 찾아가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거래소가 생긴 덕분에 이제 동인도 회사의 주주들은 언제라도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은 늘 북적였습니다. 주식 중개인이 1000명이 있을 정도로 당시 유럽 내 가장 활발한 자본시장이었는데요. 암스테르담에선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요즘도 누가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하면 뛰어들게 되잖아요. 당시에도 주식시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재테크 붐이 일었고 동인도 회사는 계속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럴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 터지는데요. 바로 튤립으로요. 튤립은 네덜란드의 상징인데요. 본산지는 중앙아시아의 천산산맥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궁궐을 치장하기 위해 튤립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 튤립이 네덜란드에 전해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네덜란드의 튤립이 이렇게나 많냐? 바로 머니, 돈 때문이었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튤립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재배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었죠. 처음부터 튤립 뿌리는 비싼 가격에 팔렸고 인기가 계속되자 다양한 튤립을 만들어냈어요. 무려 400여 종이나 됐죠. 튤립마다 황제, 총독, 제독, 장군이라는 등급을 매겨서 가격에도 차이를 뒀는데요. 희귀한 품종은 엄청난 가격에 팔렸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로 생긴 샘페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품종의 뿌리는 적어도 3,000길더에 거래가 됐는데 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돼지 8마리, 황소 4마리의 가격과 같았어요. 서민 1년 연봉이에요. 그렇게 튤립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튤립이 피지 않는 겨울에도 미래의 튤립에 투자를 했죠. 지금으로 치면 선물 거래와 같은 거죠. 이런 거래는 정식 증권거래소가 아닌 선술집에서 열렸는데 거래에서는 실제 현금이나 튤립 뿌리가 필요 없었죠. 돈을 받으면 그때 뿌리를 주겠다 뭐 이런 계약서만으로 거래가 가능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너나 할 것 없이 튤립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튤립의 가격은 따상 또 따상 하루 만에 2~3배가 오를 때도 있었어요. 욕심이 난 사람들은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튤립을 사들였습니다. 요즘 말로 멍끌이죠. 하지만 눈치채셨겠듯이 1637년 2월 3일 튤립 가격은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95%가 넘게 빠져요. 이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상황에서 그냥 꽃일 뿐인데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 현타가 온 거죠. 여기저기서 어음부도 빚더미를 떠안고 밤새 도주 사건도 잦았습니다. 네덜란드는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졌고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는 칼뱅주의가 부활하게 됐죠. 버블은 언젠간 터집니다. 커질 때는 조금씩 커지지만 터질 때는 한 번에 팡 터지죠. 우리나라에도 네덜란드 튤립처럼 버블이 있었는데요. 1999년 일명 IT 버블이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언제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한국 주식시장은 1956년 3월 명동에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상장 첫날은 단 12개 회사가 거래됐어요. 조흥은행, 저축은행 등의 은행들과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경성전기 등의 일반 기업, 그리고 정책적으로 상장된 대한증권거래소와 한국연합증권금융이었죠. 70년대부터 우리가 아는 종목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CJ, 남양유업,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이 대신증권도 이때 상장을 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몸집이 커진 증권거래소는 1979년 명동에서 여의도로 위치를 옮겼어요. 여러 증권사도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여의도는 금융의 메카로 자리 잡았죠. 주식 거래 방법도 세월에 따라 달라졌어요. 당시엔 이 손뼉과 수신호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거래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자가 격탁을 쳐야 매매가 체결됐습니다.
그 다음엔 손으로 적어서 담당자에게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88년이 돼서야 몇 개의 종목에 한해 전산매매가 처음 이뤄졌고요. 1997년 이후 전산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 시장의 큰 하락은 4번 정도 있었어요.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은 9.11 테러 이후와 IT 버블이 터졌을 때를 꼽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코스닥 시장의 IT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달리다가 뚝 떡락하고 말았습니다. 돈만 날렸으면 다행인데 멘탈도 집도 다 같이 날아간 경우가 꽤 많았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2007년 2000포인트 돌파, 2021년 3000포인트 돌파를 이뤄냅니다. 420년 전 첫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로 시작한 주식 투자.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고르고 매수를 하시나요? 아무쪼록 긴 시간 웃을 수 있도록 모두 건전하게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의 역사 이게 뭐니였습니다.